국민 투표권은 주권을 대표하는 것인데 국민 주권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가장 큰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자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 국민이 들어와서 일정 요건만 갖추면은 지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방선거기 때문에 네네. 주민에게 주는 것이고 네. 국민에게 준다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외국인 투표권이 없잖아요. 이거는 좀 국민과 주민 똑같죠. 아니, 예를 현재 들어서 법상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총선과 네. 대선은 외국인 투표권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국민과 주민을 저는 주민이기도 하고 국민이기도 하죠. 우리 네. 앵커님께서도 국민이기도 네. 하고 주민이기도 네. 하죠. 근데 이건 지방선거 투표권이기 때문에 지금 주권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김은혜 의원이 중국인의 의료 선거 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좀 자칫 이게 뭐 헤이트 스피치, 혐중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요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그 혐중이라고 계속해서 이걸 좀 몰아가는 것 같은데 이건 혐중이 아니라 자국민의 역차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은 주택을 사고 싶어도 대출에 제한이 되는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고 뭐 이게 특정 국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 혜택을 유독 많이 보는 게 중국인이긴 하죠. 네. 중국 쪽이 한 70% 이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도 구매에 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대출 규제가 대래 외국인들에게 느슨하다거나 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들이 의료 혜택을 받는다거나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 정서다. 이거는 비단 우리 보수 지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뭐 중도라고 하는 중도층이나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찬성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꽤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혐중이나 반중을 이용한 지금 법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대래 이러한 국민들에 대한 보호 차원이다라고 보면은 더 맞지 않을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보호하는 것이다. 역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 규제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그렇죠. 캐나다도 이제 중국인들 너무 사가지고 이제 가격이 맞아요. 올라서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두 개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중국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중국은 소유가 제한돼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네. 중국인을 막겠다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 부동산 외국인 어차피 금융대출이 전부 다 늘어나니까 자유롭게 자국에서 빌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건지 이게 두 개는 좀 다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은혜 의원은 지금 중국인이라고 특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최고위원 생각하시기엔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중국인 같은 경우나 외국인 같은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지금 중국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외국인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의 대다수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언어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국에서 중국에서 대출을 받아올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대출 규제가 완전히 풀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이상의 주택이면 아예 대출 규제가 막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중국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우리나라의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만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경제적인 부동산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사면 땅 지분까지 사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땅을 대한민국의 은행에서 대출로 받아서 지금 사들이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지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비단 주택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안보의 위협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규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자국민은 규제가 있고 외국인은 규제가 없다. 이거 되게 웃긴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잘못된 정책 방향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바로잡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원래는 제주도나 뭐 네. 부산, 그렇죠. 평창, 목포 이런 데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는 사실 이게 뭐 특별히 민주당 정부에서 확 추진됐다기보다는 보수에서도 쭉 추진을 했던 것이고 한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그럼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동반된다고 봐야 되는 반성적 거죠. 성찰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책들이 분명히 어떤 시기에 이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범위가 과도하게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 다음 정부는 그럼 현 정부가 있을 이유가 없죠. 만약에 이게 잘못됐고 문제인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고 지금 이 비율이 점점 너무 높아진다라고 판단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래야 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은 다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강남 3구는 미국인 매수가 더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외국인인지 중국만을 규제하는 건지 제가 지금 들어선 당연히 외국인이죠. 외국인이다. 중국인만 특정 지어질 수가 없죠. 없다. 법 자체가 중국인만 알겠습니다. 특정 지어질 수가 없죠. 선거는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우리는 지금 지방선거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원래 제기됐던 거는 우리 제일 그 동포 분들이 일본에서의 선거권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건데 요거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고 특정 짓지 않았거든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을 지방선거에서 보장하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자들이 중국인들이 대다수더라는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중국인 같은 경우는 이건 외국에서도 지금 위험 사례들이 있는 것인데 중국인들이 지금 대거 몰려왔을 때 우리나라 내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에게 지금 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이것이 꼭 우리나라에 거주 안 해도 되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거주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것을 지금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도적 허술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도 분명히 지금 상호주의라고 했는데 우리는 중국에서 투표권을 받을 수 없지만 받을 수도 없지만 받는 구조도 아니에요. 거기엔 지금 우리나라 같은 투표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중국인들이 실제로 70-80% 정도가 지금 투표권을 행사하는 지금 지방선거인데 이것이 지금의 비율도 낮지 않은데 이게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과연 우리 국민들의 투표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국민 투표권은 주권을 대표하는 것인데 국민 주권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가장 큰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자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 국민이 들어와서 일정 요건만 갖추면은 지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가 생각합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네. 지방선거기 때문에 네네. 주민에게 주는 것이고 네. 국민에게 준다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외국인 투표권이 없잖아요. 이거는 좀 국민과 주민 똑같죠. 아니, 예를 현재 들어서 법상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총선과 네. 대선은 외국인 투표권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국민과 주민을 저는 주민이기도 하고 국민이기도 하죠. 우리 네. 앵커님께서도 국민이기도 네. 하고 주민이기도 네. 하죠. 근데 이건 지방선거 투표권이기 때문에 지금 주권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지방선거 투표권에서도 분명한 것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선거에 구의원, 시의원을 뽑고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지금 중국인들이 대거 투입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총선에 당연히 영향을 간접적으로라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우리나라 선거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왜냐하면 제 김은혜 원내 부대표는 다 중국인 의료 선거 부동산 얘기했는데 김민수 최고는 부동산은 외국인 규제다. 선거는 상호주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다 여기에 법률을 보시면요. 중국인이라고 특정되어 있는 법률은 없어요. 아니 김은혜 외국인이라고 의원이 되어 그렇게 있어요. 발표를 하셨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외국인에 대한 법률인데 아마 김은혜 의원이 그 워딩을 쓴 것은 중국인이 대다수 포지션을 차지하니까 중국인이라는 워딩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 자체를 입법할 때 중국인으로 특정지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외국인으로 변경이 되겠죠, 병칭이. 외국인으로 병칭 되겠죠. 그렇게 당연히.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의 국민만을 가지고는 입법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으로 지칭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2018년 같은 경우 외국인 투표율은 13.5%, 14년은 17%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만 확인을 좀 드리고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민수 최고께서 한글날에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라는 발언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장도혁 대표는 4.3을 다룬 이제 건국전쟁 2를 관람을 하면서 요게 좀 그 중도를 보지 않고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과거를 향해서 너무 이제 가는 거 아니냐.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중도지향적으로 좀 가면서 지방선거 포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보수 평론가나 이제 언론에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과거나 역사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은 대략 민주당이었다고 봐요. 뭐 반일 감정이나 반미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했던 거.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반중 정서를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혐중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의도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글 정말로 뛰어난 글이죠. 정말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이라는 것은 세계 전평이 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문맹률이 해방 당시에 문헌마다 다릅니다만은 70%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90%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초교육을 통해서 이 한글 보급을 위해서 노력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최초로 한글 신문을 만들기도 했어요. 순한글 신문, 매일신문이나 지금 제국신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할 때만 해도 신문의 절반 정도는 한자였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한글 보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도구가 있더라고 해도 써야지 되는 것인데 이 한글이라는 것을 훌륭한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했다라고 하면 이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국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게 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의 이념이 되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그 정도로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역사적인 다른 견해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종대왕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를 보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승만 대통령 감사하다라고 한 것을 이것을 다른 의도로 해석한다면 이것이 더 이상하지 않은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초대 대통령이긴 한데 그 헌법이나 국민의힘 강령에도 나와 있는 4.19의 원인을 초래한 그래서 마지막 끝은 이제 민주주의자라고 하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거는 역사의 단편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과정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분명히 역사관들이 대한민국의 잔존에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폄훼나 폄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방적인 한쪽에 편중된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분명히 대한민국의 해방부터 그리고 지금 국민들에게 지금 주어진 자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런 한글의 보급 그리고 국민들의 기초교육 여러 가지 농지 개혁까지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만드신 분인데 이를 무조건 폄하하고 폄훼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만 거론되어도 거의 발작하는 수준의 이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